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정시로 줄 세워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 그래도 1,000억 정도 가치를 하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상상치 못할 정도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따로 부르셔서 장훈이가 이 성적이면은 대학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은 재밌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로봇으로 대학 안 가고 내가 공부 한번 다시 해볼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제가 딱 대학을 가는 그 시기에 확대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광운대학교에 들어갔고 로봇학부 1기 졸업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친구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저는 럭스로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상우입니다. 저희 럭스로보는 레고같이 굉장히 귀여운 이 블럭을 가지고 코딩 교육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가지고 놀고 체험학습을 하면서 창의력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쓰는데 카이스트라든지 MIT도 사갔습니다. 교육용 로봇을 만들면은 나 같은 애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친구들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주 로봇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디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조건 중 하나가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는 게 제 조건이었어요. 1월 2일에 갔어요. 그랬더니 연구실이라는 게 이렇게 빡센 곳이구나.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와서 6시까지 수업을 해요. 6시에 숙제를 내줘요. 이 숙제를 다 하면 집에 보내주겠대요. 첫날에 배운 게 뭐였냐면 납땜학이었어요. 시험이라는 게 이 납땜한 이거를 얼굴에 긁을 거니까 너가 피해가 안 나고 싶으면 제대로 납땜을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납땜했는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 11시까지 계속 납땜만 하다가 결국에는 얼굴에 안 긁으셨어요. 그래, 이 정도 했으면은 납땜 잘해 이제 하고서 다음 날에 시언어 배우기였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장훈아, 시언어는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한테 계산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날 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죽음 같은 이제 수업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훈아, 공부는 공부고 연구실은 연구실이고 알아서 학점 잘 받고 연구는 알아서 잘해. 못하면 넌 죽어. 집에 못 가. 주구장창 막 새벽까지 맨날 공부하면서 이렇게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학년 말쯤 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수학이랑 과학들이 로봇에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아,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도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삼성, LG 뭐 이런 데 난 다 갈 수 있다, 뭐 MIT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창업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제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 있었는데 그 로봇을 만들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창업을 하면은 돈을 준다 그랬어. 공대생을 위한 책상이었어요. 저를 위한 책상이었어요. 사실 다 버렸어요. 이것보다 제 책상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유리라고 해서 색깔이 나는 유리, 그것도 잘 안 됐고, 전력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이라든지 지금 7번째니까 6번을 했었어요. 수많은 마감과 사람들도 많이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주고 힘드니까. 근데 제가 제 CTO랑 같이 연구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형,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로봇이란 걸 쉽게 배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용 로봇을 만들면은 나 같은 애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친구들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CTO가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변화는 회사에서 시계를 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업자 등록증을 걸었어요. 그리고 암막 커튼을 쳤어요. 우리는 몇 시인지 몰라야 한다. 항상 일만 해야 한다. 배고플 때 점심 먹고 배고플 때 저녁 먹고 죽을 것 같을 때 퇴근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1억을 대출 받아오는 거예요. 야, 1억 이자 좀 내줘 네가. 그래서 왜 형? 그랬더니 옆에 좋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왜? 야, 일해야지. 막 다 같이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7명이서.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야 상훈아, 나는 지금 몹시 고통받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근데 너가 대표잖아. 너는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월급 안 받겠다. 이제 차라리 월급 받을 돈으로 너희들 힘들 때 밥 사주고 술 사주겠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OS라는 저 자체적으로 엄청 훌륭한 기술을 만들었고, 이 OS 안에서 가상 파라미터 동기화 방법, 멀티 컴파일러, 군집 제어, 3단 압축 방식, 통신 방식 등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게 됐고,
됐고 양산을 하려면 1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15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집에 있는 돈을 500원이나 갖다 쓰면 족보에서 파버릴 거니까 지금 관두던가 아니면 집에서 돈은 줄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투자를 받으려고 또 열심히 엄청 돌아다녔어요. 저를 믿고 한번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올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저 25입니다. 30도 안 되셨네. 뭐 열정은 있으시네요. 근데 대표님 그 혹시 사회생활은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대표님 혹시 뭐 대학 어떻게 해요? 저 광운대 나와서 지금 연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뭘 믿고 대표님한테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신용보증기금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막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가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 잠깐 만나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팀장님 그래요 5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5분만 최선을 다해서 IR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아이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보고서를 써 실장님한테 올렸는데 혼났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하고서 이틀 만에 완성을 해야 되는 100장짜리 사업계 있어요. 그래서 완성해서 드리고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됐어요. 이제 양산할 수 있고 제품 팔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고리가 완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투자하고 싶다는 곳이 많았었어요. 이제 투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0개국이 넘는 곳에 수출도 하게 됐고 많은 나라의 왕실이라든지 장관님들이 회사에 방문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한국에서 컸어요. 대회 나간 거 이후에 해외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은사님을 만나냐,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 대학에 입시 전형이 있었냐,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어요. 항상 제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재량선에서 편의를 봐주시면서 제가 로봇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로봇 대회 준비한다니까 과학실을 아예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과학실에 수업 안 해도 된다. 너 도와주겠다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제가 제가 딱 대학을 가는 그 시기에 확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학교 다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학교에 꿈을 가지기 위해 다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탕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 학교를 다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저는 미분적분을 초등학생이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수학을 쉽게 가르쳐주는 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랑 과학이 로봇에 쓰면은 진짜 잘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로봇을 만들잖아요. 뭐 1차 함수를 쓰면은 이런 그래프로 올라가는데 2차 함수를 넣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가속도가 붙길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2 때, 중3 때 배우는 수학을 초등학생 때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거 보면서 코딩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5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도 해보면서 가르치고 제가 직접 세계대회 나가면서 180장 넘는 상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체 OS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느꼈고 저는 그거를 모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줌과 동시에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